이렇게 완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바깥으로 소문이 퍼져나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돼서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일로 인해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만약 이번 사연처럼 제3자의 불륜 제보가 결정적 원인이 돼서 한 가정이 파탄이 났다면 나중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너 때문에 우리가 이혼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실제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자신이 목격한 불륜 사실을 제3자에게 전한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연에서 보면요. 명예훼손죄 말고도 모욕죄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이거 두 개가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불륜을 했다더라 또는 누가 이전 회사에서 횡령을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퍼뜨린 경우에 해당을 하고요.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뚱뚱한 게 왜 옷을 짧게 입고 다니냐. 아하. 너는 무능하고 멍청하다. 어머. 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요. 모욕죄는 말 그대로 특정 대상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분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동료에게 이 상사에 대한 험담, 뒷담화를 했다가 이게 소문나면서 결국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자, 이게 처벌로 이어지는 험담의 수위 이런 게 있나요? 어느 정도가 문제가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뒷담화가 모욕죄가 되려면 빨갱이나 듣보잡 이런 식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성립이 됩니다. 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식이다 이런 정도의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한 표현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SNS 등을 통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 약 16,000건 정도였던 사이버 명예훼손이 2022년 29,000여 건으로 5년 새에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네. 온라인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뚜렷한 제약이 없어서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 그로 인한 피해도 큰 편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도 더 센데요. 그래요. 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허위 사실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이 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양형 기준이 적용돼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꽤 세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 이거는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짚어주실 만한 내용도 있을까요? 네, 주요 포털에 블로그나 게시판, 중고거래 사이트, 배달앱 이런 곳에 이용 후기 등을 작성을 할 때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 그리고 영업 방해를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요. 네.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을 할 때도 상대방에 대한 모욕 그리고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SNS나 메신저 앱을 이용해서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온라인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대1 대화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니까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럼 반대로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SNS상에 돌아서 명예훼손이 됐다면 그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영상물 또는 게시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가처분 신청은 게시글을 작성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관련된 사이트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도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예. 두 가지 방법 모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추천드리는 겁니다.